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 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이 네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합동수사단이 꾸려졌고요. 네, 이 자료를 검찰도 입수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교안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를 보면 굉장히 선별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소환하지도 않고 기소해서 재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 이 문건을 주도해서 만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도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덮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정 질서를 뒤엎고 촛불을 무력 진압하게 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내란 음모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문건에 연루된 사람들 모두 소환해서 강도 높게 조사를 하는 게 맞죠. 네. 한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공안검사통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한교안 대표를 네네. 굉장히 겁을 내거나 정관 예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뭐 친정 식구 감싸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여전히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하두이긴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이런 비밀이 영원히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축소 은폐에 검찰도 가담한 공범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헌 문건보다도 원본에 가까운 개헌 문건을 저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네. 입수를 해서 오늘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네.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5월 10일 날 부랴부랴 비밀 문서로 등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당시에는 비밀 문서로 등재하지 않았고 네. 기한을 단계에서도 비밀 생성하지 않았고 그냥 보안 조심하라라는 얘기만 하고 도장을 가짜로 찍어서 실무자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이번 재판에서도 드러났거든요. 네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들통날까봐 일부러 편집해서 왜냐하면은 원본에서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좀 그 무서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 기존 문건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들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 지금 여당 의원들이죠. 네네. 당시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계엄군 배치 장소도 기존에 알려진 청와대,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법원 등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확대된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다가 병력을 주둔시키고 톨게이트에도 병력을 주둔시키고 네. 한강다리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에 가까운 다리도 계엄군이 다 장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아울러서 계엄군이 탱크 부대를 통해서 기동하는 기동로와 기동 방법을 세부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여기 두 네. 가지가 있고요. NSC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이 문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 공개된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음.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교안 대표이지 않습니까? 네네. 한교안 권한대행이 직무가 개시된 이후로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그리고 D-Day가 있을 이게 지금 문건에 보면은 D-Day를 3월 8일로 잡고 네. 있거든요. 탄핵 이틀 전 말씀하시죠? 예, 네. 그렇죠. 그 전인 3월 6일 날도 아마 한교안 대표가 참석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네. 이런 시기에 중요한 이 문건과 관련된 논의들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NSC에서 네. 이 문건에 정확하게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네. 저희는 NSC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NSC에서 이것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고요. 왜냐하면 한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계엄 선포 관련된 문건을 보면 네네. 맨 밑에 이 선포하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건에도 나와 있고 새로 공개된 문건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는 거죠. 계속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가 군사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문건이 기한될 단계에서는 비밀로 생산되지도 않았고요. 네. 그리고 비밀로 등재된 게 5월 10일입니다. 네. 예, 그건 명백하게 나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당시에 재판 진술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보안 조심하라고 도장 찍어서 인위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재판에서도 진술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군사 보안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시행 2017년 5월 5일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이 문서는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기각을 대비해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선포문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추가로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전체 67쪽 가운데 일부입니다. 기무사는 이 선포문 말고도 실제 계엄 돌입에 대비한 대국민 담화문까지 이미 작성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세부 자료에는 보안 유지 아래 신속한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이 보안 유지 아래 집회 시위는 금지하고 언론 검열, SNS 차단, 국정원 통제, 국회 무력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도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촛불혁명의 현장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서 계엄군이 설정한 이른바 중요 시설과 집회 장소에 군 장갑차를 배치하려고 한 계획부터 유충환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2017년 3월 9일 박근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각 군에서는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와 정부 청사 등 중요 시설 494개소와 집회 예상 지역인 광화문, 여의도에는 기계화 사단 등 전투부대들이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야간을 이용해 전차와 장갑차로 신속히 투입한다고 문건은 적시합니다. 당시 기무사가 세운 대비 계획은 계엄의 성공을 위해 군대가 주요 목을 빨리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의 목은 길목의 목을 의미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석했습니다. 문건의 곳곳에는 위법성이 발견됐습니다.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당시 합참의장은 육군 사관학교가 아닌 삼사관학교 출신이어서 육사 출신들이 계엄을 주도하며 합참의장은 배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국정원장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통제에 따라야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계엄이 발동되면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사법권이 정지가 됩니다. 문건에는 이를 대비해 계엄사 군사법원의 설치 방안까지 마련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휘 통제할 계엄사령부는 통상의 매뉴얼대로라면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에 위치해야 하지만 문건은 청와대 지하 벙커 B1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엄군이 투입되는 중요 시설에는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도 포함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다 신문과 방송의 기사를 사전 검열하고 인터넷 포털과 SNS를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거죠. 이어서 임명현 기자입니다. 계엄 임무 수행군이 투입될 주요 시설 494개소 가운데는 주요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무사는 계엄 시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을 사전 검열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KBS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는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언론사의 요원 몇 명을 파견하는지,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까지 적시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기무사는 인터넷 포털과 SNS를 차단하고 유언비어 유포를 적극 통제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기타 정부 부처들을 통제하고 또 외신 기자 및 우리나라에 파견된 무관들을 대상으로 계엄 상황을 설득하려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국회는 제압의 대상이었습니다. 국회가 왜 중요했냐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기무사는 야당 의원 체포 작전까지 세웠습니다. 오연석 기자입니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국회는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94석, 나머지 야당 의석은 모두 205석으로 전형적인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 넉 달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99표 중 234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킨 구성 그대로였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해제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계엄 해제 의결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150명. 기무사는 이 150명 저지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당정 협의를 통해 의원들이 국회 의결에 불참하게 만들고, 200명이 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검거 작전을 세웠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다음 이를 어기면 대대적으로 검거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 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무사가 작전 계획대로 실제 의결 정족수 미달 작전을 시도했다면 당시 야당과 무소속 의원 중 57명 이상이 검거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MBC 뉴스 오연석입니다.